안녕하세요. 제1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책벌미 오늘 12월 13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드디어 오늘 밤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되는데 좀 전에 우리 남궁재훈 주임하고 얘기해 보니까 일단은 그 닉 기자가 닉 티밀하우스요. 티밀하우스 기자가 연준의 의견이 이제 반반 나눠져 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이미 나눠져 있는데 CPI가 또 공교롭게도 바로 하루 전날 발표가 되고 이 CPI 때문에 연준에서 이미 어느 정도 생각했던 그 금리가 확 바뀔 수도 있나요? 일단 속도 조절이나 그 태도의 변화가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 금리의 경로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속도나 강도 자체는 CPI가 생각보다 더 안 나왔을 때 좀 완화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데이터를 보면서 연준에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하긴 뭐 50bp 인상하는 게 뭐 거의 기정사실인데 얼마나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또 코멘트를 하고 기자회견에서 그죠? 그 얘기를 할 때 아마 CPI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또 높게 나오면 이렇게 CPI가 높게 나왔는데 뭐 또 이런 질문들이 시장의 투심을 또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또 CPI가 지난달에는 7.7이 나오면서 일단 나스닥이 뭐 급등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밤 CPI는 그때는 우리가 0.6, 0.4, 0.2 전월 대비해서 눌러보면서 0.4 해도 7.7인데 하면서 조심스럽게 저희가 7.7을 예상을 하긴 했었는데 오늘 밤은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일단은 시장에서 형성된 컨센서스하고 컨센서스가 어떻게 분포됐는지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은요. 오늘 밤 10시 반에 정확히 발표가 되는데 CPI는 전월 대비하고 전년 대비로 나눠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11월 CPI 기준으로 전월 대비는 0.3% 그리고 전년 대비는 7.3% 이렇게 컨센이 형성되어 있고요. 10월 달에 비해서는 전월 대비도 소폭 떨어지고요. 전년 대비도 7.7에서 7.3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컨센서스가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나와서 사람들이 CPI가 계속 이제 좀 떨어지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월 대비는 0.3%. 전월 대비도 지난달 0.4에서 0.3이니까 0.1% 이제 떨어지고요. 전년 대비도 7.7에서 7.4, 40bp 가까이나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분포도를 보면은 블룸버그에서 따왔는데 이게 50개 기관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컨센서스를 형성했는데 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한 7.15에서부터 한 7.5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몰린 데가 한 7.3% 정도로 많이 몰려 있어서 여기에서 평균값 내지는 중간값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50개 기관이라고요? 50개 기관입니다. 그냥 이렇게 CPI를 산정하는 어떤 경제 연구 IB나 IB나 이런 데서 요 정도 예상을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컨센을 7.3%로 잡은 거죠. 근데 그 로 데이터를 볼 때 좀 뭐 관련된 얘기인데 로 데이터를 볼 때 전월 대비를 계산하는 로 데이터하고 전년 대비를 계산하는 로 데이터가 다릅니다. 달라요? 이게 좀 디테일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월 대비로 데이터로 뭐 전년 대비를 추정하거나 뭐 이러면은 전혀 다른 숫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뭐 좀 요것도 설명할 겸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CPI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보일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전월비는 계절 조정하고 비계절 조정 이렇게 봤을 때 전월비는 계절 조정을 합니다. 밑에 이제 그 지난달에 발표된 CPI의 데이터를 가졌는데
지금 보면은 4월 파란색 음영으로 보면 4월부터 해서 10월까지 네. 그 음영으로 돼 있는 데가 이게 MOM 데이터거든요. 네. 그 위에 보면은 seasonal adjusted changes from preceding month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계절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계절 조정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 같으면 작년 동월 대비했을 때 우리가 이제 추석이나 설이 음력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난 작년에는 추석이 9월 달에 있었는데 올해는 9월 달에 없었으면 9월 대비해 가지고 보통 추석 때 많이 쉬니까 그죠? 그렇죠. 급정을 한 걸 그런 걸 갖다가 지난번 추석을 고려해서 뭐 계절 조정을 좀 한다 뭐 이런 말들인데 그러면 미국도 계절 조정을 한다라고 제가 잠깐 상상을 해보면 그러면 땡스기빙 데이가 있던 달이랑 없는 달이랑 확실히 그냥 MOM으로 그냥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쇼핑 시즌이 있는 뭐 이를테면 12월하고 1월을 비교할 때 12월은 굉장히 숫자가 크게 나올 거잖아요. 크게 나오겠죠. 1월은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12월에 원래 뭐 특별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땡스기빙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있어서 많이 나온 거고 1월은 특별히 나빠서 안 좋은 게 아니라 땡스기빙이라는 어떤 특이한 요소가 사라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를 데이터를 축적을 했다가 그 요소를 이제 제거해 버리면 이제 그게 계절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발표하는 게 지금 11월 CPI죠? 11월 달이 땡스기빙도 있고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더 막 소비가 잘 된 것처럼 나오면서 CPI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좀 올라갈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정을 해주는 게 이제 전월 대비로 이제 조정이 되는 그 데이터들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땡스기빙 데이 뭐 쇼핑 시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전월 대비로 조정하는 데이터하고 전년 대비로 조정하는 데이터는 다른데 전년비는 어차피 같은 달끼리 조정을 하는 건 같은 달끼리 비교를 하는 거니까 계절 조정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비계절 조정 원 데이터를 그냥 로 데이터를 씁니다. 그래서 그 로 데이터를 먼저 써서 YOY 증감률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계절 조정을 해서 MOM 증가율을 구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 CPI 전년비하고 CPI 전월비 데이터를 보면은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 이 11월 거는 컨센서스인데 컨센서스라는 표시 안에서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로 데이터의 비계절 조정하고 계절 조정 데이터하고 조금씩 다르죠. 그러네요.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로 데이터의 비계절 조정의 YOY 데이터하고 MOM 데이터가 좀씩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YOY 데이터는 비계절 조정 데이터, 계절 조정이 되지 않은 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YOY 증가율을 계산을 하고요. 노란 음영으로 칠해놨고요. 그래서 MOM은 여기선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MOM 증가율을 계산할 때 활용하는 데이터는 계절 조정 데이터, CPI 인덱스 계절 조정 데이터라고 해서 MOM으로 해서 음영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주로 보는 거는 지금 YOY 데이터잖아요. YOY로 뭐 7% 나왔네, 8% 나왔네, 얼마가 떨어졌니? 그게 사실은 핵심이고 MOM으로 된 계절 조정 데이터는 사실은 이거는 참고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지난달만 보면은 그 CPI가 YOY로 7.7%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장에서 형성된 수치는 이거보다 좀 높았고요. 그 당시에 어차피 YOY를 구하려면은 MOM으로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대충 산정해서 그래야 YOY끼리 비교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MOM으로
그 MOM으로 내포된 수치 자체가 한 0.6% 정도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끼리 얘기하면서 이건 좀 높은 것 같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걸 0.4%나 0.3%로 조정하면 한 7.6에서 뭐 7.7 요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YOY의 컨센이 지금 7.3%입니다. 그 7.3%인데 이걸 역산을 해보면은 MOM으로 0.0% 거의 이제 월별 변화율은 없는 데이터 없어야지만 7.3%의 YOY 상승률이라는 데이터를 갖게 됩니다. 그래요? 예. 뭐 지난달에 방금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듯이 지난달 7.9, 8.0 요 사이로 컨센서스가 형성됐을 때 저희가 이제 보니까 MOM으로 0.6이 컨센서스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물가가 좀 잡히는 모습이 나오는데 0.6은 좀 과하지 않나 해서 0.4를 저희가 대입을 해봤더니 7.7.3 뭐 정확하게 7.73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7.3% 컨센을 가지고 역산을 해보면 MOM으로 0.0% 플랫하 월간으로는 플랫하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2022년 10월하고 11월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원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298.0, 298.1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야, 이게 플랫하다고 보는 게 맞나 모르겠네요. PPI가 이번에 나왔을 때 플러스 0.4%였나요? 그래서 그렇죠? 0.3% 나왔습니다. 조금 높게 나왔었잖아요. 물론 이제 PPI랑 CPI랑 완전히 동행해서 가는 건 아닌데, 지금 약간 그 얘기들을 보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 이 MOM으로 플랫하게 나와야 7.32 YY로 나오는 거라서. 반면 이제 그 시장에서 형성된 전월비 컨센은 계절 조정이 된 거거든요. 계절 조정된 데이터로 보면 이제 0.3% MOM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주로 보는 거가 YOY 비계절 계절 조정이 안 된 데이터인데 지금 7.3%의 컨센이 형성된 상태로 이 그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계절 조정 안 된 데이터로 MOM 증가율이 0.0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 오늘 밤에 발표되는 데이터는 이 계절 조정 데이터도 같이 얘기를 해주나요? 그렇습니다. 계절 조정 데이터는 어차피 MOM으로 계절 조정 데이터를 가지고 MOM을 산정을 하고요. 계절 조정 안 된 데이터를 가지고 YOY를 산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서로 이제 약간 사용하는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MOM으로 뭐 0.2%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비계절 조정된 데이터로 YOY 상승률은 조금 다른 방향성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표에서 작년에는 11월 달이 전월 대비해서 어떻게 나왔나?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땡스기빙 데이 그리고 12월 달에 연말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좀 너무 소비가 많아서 조금 수치가 계절적으로 봐도 11월, 12월이 좀 지나치게 높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딱 봤더니 MOM으로 10월 달이 9월 대비해서 0.8% 올랐었는데 11월 달은 MOM이 0.5%, 12월 달은 오히려 0.3%. 이렇게 증가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1월 달부터 다시 MOM으로 0.8, 그 다음 달 0.9, 3월 달에 1.3 이런 걸로 나온 거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은 추이가 지난달에 0.4가 나왔었고 그죠? 0.2 정도 나올 것 같기도 하긴 한데 0.0 이렇게 예상하는 부분이 정말 MOM으로 플랫하게 나오는지 그 부분이 참 좀 궁금하네요. 이걸 좀 어떻게 조금이라도 추측을 해볼 수 있나요? 그래서 뭐 숫자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방향성 이게 뭐 강도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데이터를
그래도 좀 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좀 가져와 봤는데요. 예. 일단 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솔린 가격이잖아요. 예, CPI에 영향을 주는 거. 예. 가솔린 가격을 보면은 10월 12일 현재 지금 3.26갤런인데 예. 3.26달러인데 갤런당. 예. 이게 전월 대비로는 지금 물론 12월이지만 13.8%가 하락을 했고요. 전년 대비로는 마이너스 1.8% 하락을 그래요? 했습니다. 전년 대비에도 마이너스네요. 근데 11월 물가니까요. 11월 달 보니까 거의 그 전년 대비로 오른 게 없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그 물가에는 좀 긍정적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예, 그냥 뭐 차트만 봐도 예. 10월, 9월 말에 쑥 올라갔다가 10월, 11월 예. 가파르게 이제 떨어졌으니까 예. 뭐 일단 가솔린 가격은 MOM으로 봐도 예. 일단은 마이너스고 예. YOY로 한번 YOY로 보면요. 그 보기가 쉽습니다. 왜냐면은 네. 제일 위에 이제 파란 선이 2021년 가격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그 21년 가격은 이제 뚫고 내려온 거예요. 뚫고 내려오네. 예. 그러니까 11월 달에. 예. 지금 전년 동기로 가솔린 가격은 그 마이너스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증가율. 예. 네. 그리고 또 CPI에 들어가는 주요 품목들이 뭐 예. 몇 가지 있잖아요. 예, 맨날 예. 얘기해 주는데도 자꾸 예. 기억이 안 나요. 예, 중고차 가격인데요. 네. 중고차 가격을 계산해서 알려주는 사이트가 예. 메나임 사이트인데요. 예. 이게 11월 중고차 가격 추이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14.2%가 하락을 했습니다. 14%나 빠졌어요. 예. 이것도 CPI에서 만만치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이제 전년 대비로 빠졌다는 것은 긍정적 요인입니다. 그동안에 다른 에너지 가격은 떨어지는데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올해 상반기 내내 했던 것 같은데 예. 큰 폭으로 빠졌네요. 예. 그것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11월 WTI 보시면은 지금 뭐 한 73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10월 대비 11월 보니까 이게 6.9%가 하락을 했더라고요. WTI는 뭐 10월 대비. 예. 전반적인 뭐 생활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또 물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장 조금 그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렌트 가격이잖아요. 예. 근데 렌트 중에서도 실제 거래되는 렌트 가격하고 또 OER이라고 해서 자가주거비가 있는데 자가주거비는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좀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럼 실제로 거래되는 렌트 가격 보면은 절대 금액하고 YOY 상승률이 확연히 둔화되고 있는데 지금 그 까만색을 보면은 까만색 그 리얼터닷컴에서 가져온 데이터인데요. 차트인데 까만색이 YOY 증감률이고요. 좌측이 되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실제 렌트 금액이거든요. 월별 렌트. 그런데 지금 까만색 그 YOY 증감률이 2022년 초반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네. 계속 좀 꺾여서 지금 YOY로 한 4%에서 5% 요 사이에 있어요. 지난달에 YOY 그 주거비 네. 전체 주거비 증가율 한 7% 이상이었거든요. 그랬나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전체 주거비는 아니지만 렌트가 자가주거비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요 정도로 나오면은 상당한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가 지표에도요. 예. 그리고 위에 이제 빨간 선 보시면 이게 그 실제 렌트 가격인데 네. 이것도 2022년 중반부터 좀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좀 꺾이고 있다는 거는 좋은 징조인 것 같고요. 예. 실제 절대 금액으로도 이제 꺾였고 증감률로는 큰 폭으로 이제 꺾이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나머지 이제 그 추정이 조금 어려운 거는 의료비나 또 교통비 그리고 뭐 식음료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스비, 전기비
전기세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그 물가를 구성하는 품목이 8만 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예, 그렇게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품목은 굉장히 그룹화가 돼 있는데 네. 예, 8만 개의 품목을 다 조사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덩어리만 보자면 긍정적이긴 한데 네. 아까 보셨듯이 그 계절 조정 안 된 YOY 증감률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그 발표하는 데이터인데 그게 지금 7.3%로 지금 컨센이 형성돼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MOM으로 변화가 거의 없어야 7.3%의 YOY 그 CPI 상승률이라는 숫자를 보게 된다. 네. 지금 그 함의된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난달 거 들고 오신 이 표를 보니까 예. 또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예. 예, all items 해서 전체 다 합치면 7.7인데 예. 그 밑에 이제 푸드가 있고 예. 푸드도 집에서 먹는 푸드, 나가서 먹는 푸드 예. 네, 그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푸드와 에너지를 제외한 또 다른 아이템 중에서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중고차 가격, 뭐 새차 가격도 들어가네요. 예, 신차 네, 가 신차 가격도 예, 들어가고 예. 여러 가지 뭐 옷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때 이제 한 31% 정도 차지하는 게 이 바로 이 주급이라고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요한 아이템을 찾아봤더니 또 뭐 플랫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보니까 워낙 이제 뭐 이 물가 CPI에 그동안에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예. 네, 과연 이제 플랫하게 전월 대비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7.3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표 나오면 또 내일 아침에 얘기를 해보고요. 뭐 중요한 거는 FMC 회의에서 연준 의원들이 반으로 지금 나눠져서 더 이상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경제를 망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이미 페드 내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피벗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 암시해주고 있으니까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있을 또 FMC 회의에 대해서 우리 최상무님 또 자세히 또 팔로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채플미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일호 상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